디자인 유얼 라이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라이브 프로젝트 2023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4가지 음식 습관, 수면 습관, 마음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이 4가지 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유얼 라이프 위크 15, 15번째 위크. 주제는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자 제가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던 이유,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유르베다 용어로는 그라하니 로가라고 하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종종 소화 흡수 장애 또는 IBS라고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소화 흡수 장애 또는 그걸로 연결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우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더지훈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물타님도 잘 오셨고요. 지우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그라니로가라고 하는 거, 아유르베다에서는 소화력과 흡수장애 또는 소화와 관련된 가장 큰 질병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소화력 흡수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보다가 조금은 이제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띄워놓은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석을 제가 해 두었고, 이 해석한 자료에다가 몇 가지 좀 추가할 내용들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 라이브를 통해서 이 소화 음식으로 기인하는 소화 위장의 질환, 그리고 요것들의 원인들이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앓고 계시다면 제거해야 될 원인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하나의 라이브 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띄워드린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살을 좀 붙여 나갔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논문은 세계의학 연구 저널이라고, 이거는 제가 종종 찾아보는 건데, 온라인에 가시면은 월드 저널 오브 파마스티컬 앤 메디컬 리서치라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물론 이제 영문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한 의학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무료로 다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유르베다의 그라하니 로가 또는 현대의학의 IBS라고 하는 대장 증후군 또는 흡수 장애,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논문을 한 5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 중에서 추려서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돼 있는 것을 골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목이 아유르베딕 리뷰 오브 그라하니 로가 aka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그래서 그라하니 질병, 현대의학의 IBS에 대한 아유르베다적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다시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내가 소화력 또는 흡수력을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든지 기타 소화기관의 질환이 있다 하시면은 요 자료와 오늘 라이브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식습관을 라이프스타일을 접목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병을 제가 앓고 제가 고치기 위해서 아유르베다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푹시드 읽어드릴게요. 미리 이제 번역은 해놨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습관은 영양의 불균형.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양의 불균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잉 공급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영양 과잉이 오히려 영양 부족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에서 첫 번째는 과잉 공급인데 현대인들은 불필요한 영양소라기보다 필수 영양소라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잉해서 공급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영양 밀도가 낮은 음식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저질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가공 정제가 많이 돼서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 영양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음식. 자,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과잉 공급을 하거나 영양 밀도가 떨어지는 저퀄리티의 음식들을 주로 섭취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기폭제가 되는 거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 이 문제가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작용까지 더해서 위장과 소화기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질병들의 원인들을 꼽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의 이제 문제와 연결을 시키시려면 소화기 문제로 인해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거나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와서 그것으로 파생되는 질병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결핍이 돼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단백질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오메가3가 결핍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영양소가 계속 부족해서 결핍이 오는 것. 아까 말한 과잉 공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냥 칼로리가 열량만 높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높은 음식들을 위주로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특정 영양소의 결핍을 그로 인해서 질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빈혈도 이제 영양 불균형에서부터 기인하는 빈혈도 꼽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립성 빈혈 증세가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출혈성 질환 등, 자, 이런 것들은 아유르베다에서는 만다 아그니라는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다 아그니라고 하는 것은 아유르베다에서 아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화력을 큰 의미에서 소화력을 의미하고요. 그거를 아근이라고 하는 불이 활활 타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잘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 이것을 이제 아유르베다에서는 소화력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 만다 아그니가 현대인들에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만다라고 하는 것은 세기가 정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그니가 약해지는 것을 꼽고 있다. 그 중에서 그라한이라고 하는 질병이 현대인의 오늘날의 위장 질환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표본 조사를 한 10년 이상, 너무 오래됐으면 식습관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 자료들을 가지고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라하니 질병이 오늘날의 위장 질환들 중에서 가장 많다. 이것이 소화기관인 그라하니. 여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의 소화기관 중에 그라하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위장의 조금 사이 정도, 12지장 정도를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소화기관 중에 그라하니라는 것이 있고, 아그니,
우리의 소화, 불을 직접 내서 태우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의 불이 약해졌을 때는 아마도샤라는 것을 유발하고, 아마도샤라는 것은 다 태우지 못하고 남는 물질, 그리고 이것이 후에 그라한이라는 질병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복잡해지지만 설명이 금방 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만다근이 소화력이 떨어진 것이 아마도샤, 체내에 소화되지 못하고 남는 물질들이 생기고 이것으로 하여금 그라한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그라한이라고 하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가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의 치료의 핵심은, 아유르베다식 치료의 핵심은 아그니를 끌어올리는 것, 소화력 자체의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개부터 들어갑니다. 아유르베다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드라야 우파스탐바라 그래서 저희 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람을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 음식과 수면과 마음 습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만큼 인간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건강과 장수, 우리의 스태미너, 그 다음에 지성,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안색을 유지하는 등등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들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느냐가 가장 아유르베다 건강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근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한 이 소화력을 나타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라한이라는 것은 음식의 소화대사에 도움을 주는 이 불, 아그니가 주요하게 위치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 안에는 아유르베다 방식으로는 소화기관에 그라한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이 있고 그 안에는 아근이라고 하는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의 정도와 세기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좌우가 되는데, 이 불의 성질을 뒤에서 이 불의 성질과 이 불이 주요하게 위치하고 있는 이 그라한이라고 하는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그니가 약해지는 것은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간주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라하니 로가라고 하는 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흡수 장애, 이것이 주요 질병 중 하나로서 현대인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흡수 장애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소화력이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태우지 못하고 남는 음식 물질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 소화력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소화력이 떨어졌는데 음식을 바꾸지 않아 주시는 분들, 뭐 100명 중에 100명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소화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바꿔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이라도 오늘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소화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 그 중에서도 무거운 음식들이 소화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주로 체내에 남게 되는 것이 유제품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 또는 이제 육고기나 뭐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인데,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에 많이 남고 지방이 많이 남아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체내에 쌓이는 것, 염증 상태로 쌓이는 것을 아유르베다 용어로 아마도샤라고 하고, 이렇게 체내에 이러한 독성 물질, 염증이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장에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가장 커지는 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상한 질병으로 튀는 거죠. 소화기관에서 출발을 했는데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빈혈로 이어지거나
위암으로 이어지거나 대장암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여성분들의 호르몬 질환, 난임, 불임 여러 가지까지 이어지는 링크를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염증을 유발한다. 이거는 뭐 현대의학에서도 말하는 거랑 너무 유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 면역 기능 자체가, 면역력은 그 면역 반응은 흥분을 하고 있지만 염증 상태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방어막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각종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감염되기가 쉬워지는 감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짜라까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부분적으로 소화되고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이 물질들이 위장관에서, 우리의 위장 소화기관에서 흡수, 대사, 이동할 때 이러한 그라하니로가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흡수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라하니와 아그니, 소화력과 우리의 요 소화기관인 위장 요 부분은 상호 의존적이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질병은 다른 질병의 씨앗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대과학에서, 현대의학이죠. 현대의학에서 어떠한 질병이나 상태도 아유르베다가 얘기하는 그라하니의 질병과 정확하게 유사하지는 않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유르베다 공부를 하면서 또 가장 경계했던 거고, 아유르베다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뭐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하는 게, 뭐 당뇨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유르베다에서 어떻게 치료해요? 뭐 당뇨는 아유르베다에서 무슨 약제 써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유르베다는 질병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질병이 발전하는 이 병인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대의학이랑 다르다는 게, 현대의학에서 맞는 거를 아유르베다에서 틀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의 발전하는 기전 자체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좋은 것과 아유르베다에서, 현대의학에서 당뇨에 좋은 것과 아유르베다는 당뇨라고 하는 동일한 질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약제를 뭘 쓸까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란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어떤 질병도 그라하니 로가와 정확하게 유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라하니 로가의 개념이 기반이 되는 다양한 질병 조건이 일반적으로 이 IBS의 증상들과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흡수 대사 증후군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IBS라고 하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변비 및 또는 설사를 유발하고 복통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어떤 구조적 결함도 수반하지 않는 위장의 기능 장애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과민증과 상호작용하고 관찰된 소화장애, 소화운동장애 및 장애 미세염증과 관련된 뇌와 장애, 조절장애 등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유르베다에서도 이 그라하니라고 하는 소화기관의 질병이 우리의 그 심리적인 패턴과 너무 유사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장장애, 흡수장애, 소화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심리적인 부분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BS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흡수장애랑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심리적인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와 장애 축의 조절 장애로 설명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그 주인공인 그라하니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에서의 용어는 사실상 요 위장 배꼽 위쪽에 이쪽 위장과 그 소장 사이에 위치했다라고 아유르베다는 그 해부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라하니라고 하는 것의
법칙적인 그 의미는 소화기관 중에서 무언가를 잡는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불을 태우는 그 장소를 그라한이라고 하는데, 위와 소장 사이에 위치해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라하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라하라는 것이 무언가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grab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를 잡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잡았다가 여기에서 소화액도 분비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흡수할 거 흡수하고 시간이 일정한 시간을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놔준단 말이죠. 그럼 놔주면 다음 단계로 그 소화 흡수 대사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소화의 중추가 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그라하니의 기능이 상실되는 순간, 그라하니의 기능이 너무 짧게 잡고 있는, 흡수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게 흘러가 버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루즈 모션이 일어나는 그 물개 변을 보기 시작하는, 뭐 설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흡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변비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라하니는 적절할 때 잡아주고 적절할 때 놔주는 게 가장 필요한데, 이 그라하니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 패턴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뒤에서 그라하니를 치료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생각을 놓는 연습을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약제도 쓰고 뭐 그 음식도 바꾸고 정화치료도 하지만, 이 소화계 위장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것 중에 한 꼭지가 이 심리적인 패턴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 패턴을 그대로 닮아버리기 때문에 이 그라한이라는 것이, 변비를 달고 사시는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생각 놓기가 되게 안 되신단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옛날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한 이야기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벌써 그 사람은 그 얘기하고 없어졌죠. 그 일은 지나가 버렸지만 나는 그걸 붙잡고서는 왜일까? 왜 그랬을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매일 떠올리면서 도대체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게 기억이 좋았건 나빴건 잡고 있는 거죠. 그랬었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또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잡고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라한이 자체가 그 패턴을 읽어버리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고선 안 나요. 계속 갖고 있으니까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변비로 이어지는. 그래서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음식만 바꿔서 유산균 좋은 거 먹어서 섬유질 많은 음식 먹어서 변비 절대로 못 고친단 말이죠. 심지어는 정화치료를 하겠다고 관장을 해도 빠져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말라버리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신경의 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라하니를 요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그라하니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라하니가 무엇을 잡는 기관, 음식을 잡고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라하니를 또 질병 이름으로서 동의어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라하니의 기능이 상실이 된 것을 그라하니 질병이라 그러고, 그라하니 질병이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화 흡수 장애 또는 IBS,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하니가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이미 아그니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화력이 망가져서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흔히 아띠사라라고 하는 질병을 소개를 하는데, 아띠사라는 아띠가 투머치, 너무 많이, 사라는 흘러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띠사라는 종종 이제 뭐 현대에서 말하는 설사. 그래서 여러분이 변을 묽게 봤을 때, 배탈이 났을 때, 설사가 났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이제 그라한이란 말이죠. 우리가
설사를 종종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다가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 이때 설사가 시작된 다음에 관리를 또는 회복, 설사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나 아니면 설사에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식습관이 돌아오는 식사가 잘못된 경우에 이 그라하니 질병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배탈이 났을 때 음식을 바로 바꿔주고 좀 굶고 소식하시고 죽 먹고 이러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정도 배탈이 나서 비워내고 나면 그 다음에 복통이 조금 사라지거나 이제 설사가 약간 잦아들면 바로 그냥 일반식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뭐 다시 아이스 라떼 드시고 뭐 다 그렇게 하시죠. 일반적으로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한테 이 그라하니 질병이 진짜로 한 10명 중에 7명은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이 나셨을 때, 배탈이 나셨을 때 관리, 보식, 음식 변화를 주지 않은 경우,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라하니 자체에 여러분의 이 소화기관에다가 큰 데미지를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그라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소화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 소화 뭐 설사 변비 있는 분들, 복통을 신경에 따라서 복통을 수반하는 자주 일으키는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장내 세균 과증식 등등 이 소화 위장에서 일어나는 질병을 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애초에 탈이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데서부터 여러분의 위장에 데미지가 가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쌈뿌랍지로 넘어가면 병리 지도를 그려보면 설사와 같은 소화 흡수 질환을 겪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는 히타 아하라, 그 상태에서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아마도샤를 형성하고, 아마도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고 남는 물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으면 한 끼는 굶고 그 다음 끼니는 죽으로 먹고 그 다음에 서서히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보통은 배탈 났으면 화장실 가서 불 끄고 와가지고 일반식 먹고,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좀 복통이 없고 설사 안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원래 먹던 거 또 아이스 음료 먹고 이런 식으로 다 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체내에 염증이 쌓이기 시작하고 무섭게 위장을 막거나, 여기서 이제 위장을 막거나 소화의 분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서 체내에 쌓여있던 잔류한 음식들이 독성을 발현하기 시작한다. 염증이 쌓인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위장에 그 위장막이나 거기에 있는 틈에서 염증들이 이제 독성을 막 뿜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면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영양의 불균형이 시작된다. 이것은 신체 조직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후에는 이것들이 마나시카로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심리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현대의학도 마찬가지고 아유르베다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장에서 누수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장에서 흡수를 못해서 세로토닌 호르몬도 못 만들고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껴야 될 호르몬을 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니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죠? 음식도 깨끗하게 먹지 않고 배탈 나도 음식도 안 바꾸니 계속해서 지치고, 영양소가 불균형이 생기니까 몸은 쉽게 지치고 살은 찌는데 영양은 결핍하고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변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냄새가 달라지고, 냄새가 나쁘기 시작하고, 밀도도 뭐 축축해지는 게 심해지고, 부피도 적어지고, 부피가 작아지는 것도 되게 큰 문제거든요. 변이 이제 쪼그라드는 게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이 묽은 것도 문제고, 변의 볼륨이 얇아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쾌변, 대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려면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굵기가 굵어야 돼요. 내 똥이 굵어야 밀어주는 힘이 잘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변이
흡수력이 약해가지고 너무 얇으면, 뭉치지 못해서 너무 얇으면 그 대장에서 밀어내는 힘을 억지로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세지, 순대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속이 꽉 차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밑으로 잘 빠져나오겠죠? 근데 그 안에 요만큼 들어있으면 이거를 빼내려면 이제 엄청 쥐어짜야 된단 말이죠. 이 쥐어짜는 행위에서 복통이 발생하고 건조해지니까 변비를 낳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굵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체중 감소로 이어지고 빈혈로 이어지고 관절 질환도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고, 저단백질 혈증, 비타민 결핍증, 말초신경 장애, 무월경, 불임증 등도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의학 연구 저널이에요. 뭐 아유르베다 저널이 아니라 그 현대의학 박사들이 낸 논문 중에 하나예요. 단순하게 그냥 경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인은 음식에서 오는 병의 원인은 음식에서 오는 병인은 어보자나, 이거는 뭐 excessive fasting, 그래서 그 단식을 오래 하는 경우. 근데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단식을 오래 해서 병을 단다, 요 의미는, 어보자나라는 의미는 현대인들의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나왔던 것처럼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는 원래 음식이 들어와야 될 시간에 계속 들어오지 않았을 때 위장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화액은 그대로 분비가 되고 활동은 없고 이게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띠보자나는 과식을 하는 습관이죠. 뭐 대부분은 이제 과식하는 습관들이 있으실 테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샤마 보자나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다음에 어사트미아 보자나까지 해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에요. 본인에게,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음식들이 가장 중요한 이 소화 위장 장애의 핵심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채식이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고기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유제품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고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요거트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치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마늘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등등등. 본인에게 안 맞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배탈이 나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심지어 배탈 났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평상시에 나한테 속이 편하게 먹는 방법을 모르시겠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정화 치료가 잘못됐을 텐데, 뭐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 배가 비달하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참는 습관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막 소변을 오래 참아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대변을 오래 참아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발생을 하는 것을 억누르는 사람들, 이거를 억지로 억누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그 직장 생활에서 본인이 생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그라하니 질병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루타 아하라, 계절에 맞지 않은 음식, 시간대에 맞지 않은 음식, 그 지역에 맞지 않은 음식인데, 계절에 맞지 않은 음식은 뭐 당연한 거죠. 겨울에는 겨울답게 먹어야 되고, 봄에는 딱 봄나물 나오고 도다리 나오죠. 지방이 적고 무겁지 않으면서 거친 섬유질이 풍부하고 그 속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분하고 아주 고열량의 단백질이 쫙 하고 들어가 있는 것들, 지금 나오는 거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봄나물 나올 때 봄나물 많이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다. 냉이 뭐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나물들에는 정말 단백질도 그렇고 비타민이랑 무기질이랑 미네랄이 아주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많이 드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식재료도 선택을 하실 때는 지금철에 나오는 도다리, 뭐 가자미 이런 생선들 드시면 딱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절에 맞게 먹는 거, 시간대에 맞게 먹는 거. 아침에 찬 거 드시는 분, 아침에 생과일 마구 드시는 분, 소화력이 아주 좋으신 분은 아무 상관없겠지만, 아침에 아이스 음료를 드시거나 찬 거를 드시거나 생과일을 드시거나 요거트에 뭐 과일을 함께 먹거나 이런 분들, 또는 밤에 꿀을 드시는 거나 뭐 밤에 요거트나 치즈가 들어간 유제품을 먹는다든지 등등등, 이제 시간대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부터 해서 등등, 요 비루타하라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뭐 유튜브에 가시면은 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 그래서 시리즈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으니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 바로 정신적인 부분, 슬픔, 분노 등등등, 플러스 마지막으로 그 끊어지지 않는 생각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끝없이 하는 사람, 매사가 걱정인 사람, 생각을 놓지 않는 사람, 이것을 가장 큰 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라한이라고 하는 소화를 담당하는 이곳은 여러분의 생각을 닮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시면, 긴장을 하게 만드시면 정작 음식이 들어와서 딱 쥐었다가 펴줘야 될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 저널이니까 포함이 됐는데, 항생제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항생제의 잘못된 사용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거는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항생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나는 항생제 저는 뭐 건강해서 약도 잘 안 먹고, 뭐 병원에 잘 안 가고, 저 항생제 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오남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그 퍼센티지를 따져봤을 때, 병원에서 오남용되는 그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도 10%가 안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생제를 오남용할 수 있는 확률보다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 즉슨 뭐 유제품이나 육고기 제품이나 이제는 뭐 해산물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들, 생활용품에서 그 청결 제품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분의 위장에 있는 유산균을 박살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받아서 먹지 않았어요, 난 뭐 피임약 먹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막 생리가 멈추거나 위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폭탄 맞듯이 막 작살이 나는 경우가, 이런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거를 무의식 중에 먹었을 때, 나도 모르게 먹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위장 속에 있는 유익한 균들은 소화를 담당하고 있고, 이것들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얘네를 소화시킨 다음에 내보낼 것들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환경 자체가 깨지게 되면은 당연히 위장장애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위산균들을 파괴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먹고 바르고 마시고 하는 것들에서 온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화력 끌어올리는 치료 중에 하나가 좋은 유익균을 체내로 계속 심어주고 여기에 필요한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음식 첨가물이 들어가 있거나 가공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이제 항생제가 쓰였거나 한 것들을 가려서 드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이 체내로 유입돼서 유산균이 박살이 나고 소화기관에 위장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졌죠.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뭐 아유르베다 기반으로 한 논문이라서 그런지 뭐 아사나까지 나와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제시한 거는 잠입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이 소화력 흡수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또 한 가지가 밤에 깨어 있는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죠. 호르몬 박살내는 호르몬 균형도 박살내고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자고 일어나셨을 때 수면의 퀄리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뿜뿜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위장에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악순환이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가 배탈이 났을 때도 음식을 안 바꿔요. 그 다음에 시간대도 왔다 갔다 해요. 음식은 여기에 첨가물도 많고 가공식품이고 항생제 들어간 육고기나 유제품을 썼어요. 아니면은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어요. 계절에 안 맞는 거 먹었어요. 성질이 나고 생각은 쉬지 않고 생리적 욕구는 항상 참고 있고 밤에는 항상 깨어 있고 이러시다면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생각은 아휴 그냥 살란다 뭐 망한 것 같네 이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아유르베다를 접하고 공부를 해서 이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 하나씩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씩 해보고 바꿔보고 이것대로 습관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 다른 치료법 중에서 정화치료도 많고 약물치료도 많이 있지만 저도 이 모든 문제를 겪고도 약물치료나 정화치료 한 번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식습관을 바꾸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꾼 걸로 충분했기 때문에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수면을 개선하라. 첫 번째 이 수면을 개선하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절대로 낮잠을 자지 말라입니다. 낮잠을 자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만큼 염증 수치를 극대화로 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위장장애를 고치고 싶다면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밤에 12시 넘었는데 내가 깨어 있다라고 하시면 또 고치기 어렵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10시 이전에 주무셔야 여러분의 호르몬이 날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보다 호르몬의 주기가 한 번 더 꼬아져 있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주무셔야 이게 호르몬이 출렁이지 않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타협을 보더라도 12시를 넘으시면 이 위장 스트레스 받는 거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멘탈 헬스를 개조하라인데 정신적인 건강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생각 놓는 것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지 말고 내보내시라고. 저놈, 저 자식, 저거 갖고 싶다든 죽이고 싶다든 미워 죽겠다든 슬퍼 죽겠다든 기뻐 죽겠다든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노세요. 그렇구나. 미친놈이구나. 미친놈이구나. 맛있구나. 멋있구나. 가고 싶구나. 하고 그 생각하고 그만하시라는 거죠. 그거를 붙잡고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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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이 생각 패턴을 좀 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죠. 그죠? 저도 이런 패턴 놓기 위해서 지금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겠다고 인도 간 게 2010년이니까 지금 13년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30년 동안 30여 년, 그러니까 25년 정도를 멘탈 훈련을 안 하고 괴로웠는데 그거에 반도 안 되는 10여 년을 꾸준히 훈련을 하니 굉장히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화기관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10년을 해야만 그때 짠하고 영원히 바뀌는 게 아니라 1년 차가 되니, 아니, 처음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몇 달을 하니까 너무 좋아지고, 1년 하니까 더 좋아지고, 2년을 하니까 더 좋아지고, 3년을 하니까 더 좋아지고, 5년이 되니까 익숙해지고, 10년이 되니까, 이렇게 되셔야지,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생각을
그 골똘히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가고 이상한 정신 여행을 할 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 또 그러려고 하네. 그만해야지. 이게 이제 훈련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연습만. 네, 세 번째는 식습관 룰 개선입니다. 식습관 룰 개선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 밥 먹기만 하세요. 내가 지금 뭐 맨날 뭐 치킨 시켜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뭐 군것질하고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지금 먹는 거에서 메뉴를 안 바꾸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 음료수도 마시지 마시고 제발 가만히 쉬어보세요. 그 입구멍을 좀 식사할 때만 여시고 그 외에는 닫아두세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도 다른 거 특별한 거 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먹고 그 외 시간에 안 먹으니까 너무너무 빨리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거 없어요.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소화력의 가장 파워풀한 습관, 지르나 히땀 있다. 이전 식사가 완전히 소화됐을 때 식사를 하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이거를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먹는 거에서 아 나는 모르겠어. 돈 없고 뭐 바쁘고 다 싫어. 그러시면 한 가지라도 해보시라는 거죠. 아침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점심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저녁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중간에 라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껌도 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내 위장의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따뜻하게 먹어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따뜻하게 먹는데 여기에 뒷바나 빠차나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넣어라. 뒷바나 빠차나는요 염증을 태울 수 있거나 음식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넣어주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맨날 라이브에서 입이 터져라 하고 얘기하는 게 그냥 생강만 가져다가 쓰셔도 요거는 충분히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생강 쓰시는 것도 좋고 뭐 조금 더 뭐 익숙해지시면 큐민이라는 향신료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생강만 음식에다 넣어서 먹는 정도만 하셔도 이런 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생강, 강황, 큐민, 후추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조금 회복 단계 어느 정도 속을 달랬으면은 이제 고기 국물을 먹는 건데 이거는 그 효율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공부해 봤을 때 아유르베다에서도 이제 보식할 때 환자의 기력을 증진시킬 때 또는 위장장애 그 회복기에 있는 사람한테 고기 국물을 쓰는 걸 많이 봤고 실제로 현대의학 치료에서도 고기 국물을 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산균과 그것의 먹이가 풍부한 것을 먹는 건데 경전에서 그래서 이 따끄라라고 하는 버터밀크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버터밀크라는 거는 그 요거트에서 그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요거트가. 근데 이 요거트는 기름지고 차가운 성질 때문에 소화하기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을 넣고 생강을 넣고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그 요거트 물처럼 마시는 것을 버터밀크라고 하는데 이 버터밀크를 마시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버터밀크를 먹으면은 막 그러하니 질병이 막 치료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속에 유산균이 잘 살아 있어야 이것들이 컨디션 개선이 되고 위장의 소화력이 흡수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요 버터밀크 레시피는 뭐 저희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면 좋고 저는 그래서 제가 식단을 할 때도 고기랑 제일 많이 하는 게 당근을 쪄서 애플 사이다 비네거 식초랑
소금이랑 올리브오일만 넣고, 그 다음에 고기를 삶거나 굽고 소고기 위주로, 그 다음에 계란이랑 해가지고 루꼴라 샐러드에다가 그렇게 해서 먹고, 식사 마무리에 이 버터밀크 마시는 거, 요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피드에 이번 주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지, 뭐 버터밀크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유산균이 풍부한 거 마시는 거는 뭐 많아요. 이거는 뭐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 거, 뭐 낫또도 있고요. 우리나라 동치미 마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힘을 기르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새 제 음식학 강의에서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되게 지치는 분들, 그것이 소화력에서 기인한 거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 분이건, 육체적으로 운동을 해서 육체적인 강인함을 주는 것보다 이런 거 개선하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만한 파워풀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특히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좋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기르시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또 진짜 요거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절에 맞게 그 하루의 시간 중에 맞게끔 식사를 하는 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면 쌓여있는 아마도샤랑 도샤들을 배출하는 정화치료를 하라 라고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길었죠. 지금 51시간이 다 됐네 벌써.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인도를 갔던 이유고,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고, 누구나 다 도전하면 좋아지는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식습관을 꼭 배우시고, 이것에 맞춰서 식습관을 바꿔보시는 거, 도전해 보실만 합니다. 저도 뭐 해볼 거 다 해봤단 말이죠. 그러다가 인도까지 간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유르베다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 병을 고치면서 인턴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애티튜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화 위장 장애를 고치겠다,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뭐 탈이 잘 나고 변비가 있고 막 한 것들을 고치고 싶으시면요, 이 버터밀크 사 마시고 뭐 위장에 좋은 거 마시고 이런 걸로 절대로 개선이 안 되죠. 그런 걸로 개선될 거였으면은 저도 한국에서 다 앉은 자리에서 다 가능했겠죠. 그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본인이 삶에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를 바꾸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고치고 싶어요, 뭐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할게요 하고 오셨다가 지금과 같은 리스트를 열거를 해드리면 아무 말씀을 안 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저희 애가 이거는 싫어하고 제가 그거는 또 안 되고요. 너무 바쁜데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러시거든요. 100% 내가 그런 분들 중에서 다시 뵌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가 됐건 나한테 원인이 되는 걸 들으셨을 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나한테 필요한 건 이것들이구나, 그냥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져요. 그런데 이게 팩트이고 이걸로 다들 좋아지고 있음에도 그거 근데 너무 빡빡해서 하하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 좋아지신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좋아지실 수 있고 너무 쉽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음식다웃게 음식 드시고 아이스 음료만 끊고 간식 안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 먹고 배탈이 나면 좀 쉬고 가볍게 먹고 운동 좀 하고 당연히 잠 잘 자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음식 잘 챙겨 먹는 애는 건강하겠지. 근데 나는 바쁘잖아. 나는 운동 못 가잖아. 나는 스트레스가 많잖아. 누구 때문에. 그게 차이입니다. 그 사람은 음식을 잘 먹고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음식도 챙기기 때문에 그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한 거고 나는 그걸 안 하니까 그랬다. 저도 그걸 평생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시는 분들은 100% 누구나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등장했던 내용들은 뭐 어차피 이제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리고 좀 핵심이 되는 것들이나 뭐 따끄라 뭐 버터밀크 레시피 같은 거는 릴스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또 엄청 길어졌네요.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얼른 돌아가셔서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